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천구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부지가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생 지킴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영업자 50만 명에게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은평 을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봅니다.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새해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1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우선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담보나 이자, 보증료 없이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사무안심금융제도는 1조 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은 6개월 연장했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립니다. 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는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랐습니다. 12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093명인데요. 다만 일주일 전인 5일 1410명과 비교하면 3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에서는 39명, 양천에서는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5.5%, 3차 42.2%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재택치료자는 4,813명입니다. 양천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과제 중 하나죠. 바로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개발입니다. 네, 5년 넘게 표류하던 도시 첨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은 화물차 정류장입니다. 주변이 주택단지로 변했지만 터미널은 거대한 섬처럼 남아있다 보니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범단지로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5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가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부 T&D에서 한 88.2%의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고 이 이외에 171명이 토지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유자들 간의 그동안의 의견이 맞지를 않았는데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89.5%까지 올라갔습니다. 시행사는 최근 서울시에 물류시설과 함께 복합상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물류단지 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실제 착공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천구는 상업시설과 더불어 공공기업 부지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 부지에는 공연장과 창업지원센터, 교육문화시설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개발 속도가 더뎌 사업 좌처 우려를 샀던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양천 주민들의 오랜 기대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일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신년 특집 미니 인터뷰. 오늘은 강병원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2020년 재선에 성공한 후에 이제 쉼없이 달려오셨는데요. 입법 활동 성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국회의원은 뭔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대 국회 첫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자 이 목표를 하나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20대 초선 의원 때는 그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이라 그래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강화하고 문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상향하고 환불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냈었고요. 그 뒤에 우리 미세먼지를 우리가 해마다 겨울과 초봄이면 고생하셨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가 재정법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바로 이 법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대체 휴일이 되게끔 하는 대체 공휴일 확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법이라 그래서요. 지금은 유통기한으로 모든 식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냉장고에 있는 거 단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았던 음식물을 버리게 됩니다. 불안하고요. 근데 이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모든 식품들을 표시하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관련된 산업들도 그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국민연금 부활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어떤 정책 구상하고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의료 체계가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이런 감염병들이 더 자주 나타나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이 감염병들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 체계들을 제대로 한번 이 기회에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의료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공병원 그리고 여기에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의료진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의료진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처우도 더욱더 개선해 주는 것도 함께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현안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이제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좀 있습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남부 교통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신분당선인데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 고비를 뚫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와가지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절대 경제성이 적게 나왔다 그래서 낮게 나왔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불씨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작년 그 4차 국가철도망에 다시 한번 이 계획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재기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재기획안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우리 기재부, 국토부와 다 같이 함께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분당선 주민대책위 주민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 교환들을 해왔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죠. 자, 어려운 시국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 주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2년 동안 계속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이 공동체를 생각해 주면서 나와 우리 가족 주변을 위해서 이 방역에 전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능한 미래로 가느냐, 무능한 과거로 가느냐 중요한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와 민생 모두를 챙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새해에는 더 많이 건강하시고 더 많은 경제적인 성취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은평을 지역구 강병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시의회가 의결한 회의 도중 시장 발언 중지 또는 퇴장 관련 조례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의회가 시장 등 공무원의 발언권을 추가로 제한하도록 한 조례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퇴장당한 시장 등 공무원이 사과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